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왕 성의학연구소의 닥터왕입니다. 여름이 점점 깊어가며 무더워지고 있죠. 저희 닥터왕 성의학연구소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계시죠. 오늘은 제가 지난 15년 동안 이 성교통 질환을 치료하면서 그리고 여성 성의학 클리닉을 운영해 오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교통 질환은 한마디로 모든 여성 성기능 장애의 어머니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성행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여러가지 성적인 즐거움이라든지 쾌감이라든지 오르가즘과 같은 이런 좋은 느낌들을 못 느끼게 하는 또는 빼앗아가는 아주 그 주범이 바로 이 성교통 질환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한 매니지하며 이런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이 많지가 않고 또 많은 환자들이 아주 심한 성교통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자기 자신이 이런 질환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다양한 여성 성기능 장애들, 예를 들면 성욕구가 없는 성욕구 저하증이라든지 액 분비가 되지 않아서 질이 건조한 느낌을 갖게 되는 질건조증이라든지 또는 오르가즘 장애, 불감증, 그리고 최근에 소개되고 있는 지속성 성기 흥분 장애, PGAD 같은 질환들도 모두 기본적으로 그 기저에는 통증 질환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일반 산부인과나 비뇨기과를 방문하게 되면 이러한 성교통 질환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고 또 환자가 이런 증상을 호소하면서 방문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답을 주지 못하는 걸까요? 이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희 의사들이 의과대학 수련 과정에서 성의학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여성 성의학 분야는 최근 불과 몇 년 사이에 이제 막 싹이 트기 시작한 새로운 학문 분야이다 보니까 의과대학 수업 과정이라든지 또는 레지던트 수련 과정에서도 거의 다루지를 않거나 배울 기회가 없죠. 더구나 이러한 성기능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병원을 방문해서 이러한 증상에 대해서 의사와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의사 자신도 이런 질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해줄 이야기도 없고 성에 관한 얘기 자체를 꺼내는 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거나 회피해버리기 쉽습니다.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환자들은 현대의학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다 보니까 기질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 치료에만 의존하게 된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윤활제에 의존해서 통증이 있는 것을 비켜가 보려 하지만 그는 윤활제만으로 해결되지 않죠. 뿐만 아니라 한약이라든지 기타 민간요법에 의존하다가 소중한 치료의 시기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교통 질환을 오래 방치하게 되면 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성 자신이 성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상실하게 되고 그 시간이 가면서 부정적인 그런 네거티브적인 이미지들이 가득 쌓이게 됩니다. 오르가즘이나 성적 즐거움은 특히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런데 성교통 질환으로 인해서 이러한 성적 쾌감이나 즐거움은 사라지고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만 남게 된다면 점차 성생활에 대한 욕구나 의지가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성을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교통에 노출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회복이나 치료는 점점 힘들어지고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가기까지의 기간은 점점 요원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교통 질환 중에는 진행성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외음부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변형시키는 질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환에 노출되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상적인 구조로 되돌리기는 점차 힘들어지죠. 대표적인 예가 외음유가족 열상이라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에 노출되게 되면 외음부에 있는 소음수는 점차 흡수되어 사라지게 되고 질입구의 직경도 점차 좁아지게 되고 또 회음부나 질입구의 피부도 얇아지면서 잘 찢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죠. 또 음액도 음액 포피 속으로 숨어버리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질입구가 너무 좁아져 버려서
구조적으로 성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만약 외염유가족 열상이라는 질환이 의심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해서 해부학적인 구조가 변형되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막아야 합니다. 이런 구조들이 변형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기는 어려워지죠. 성교통 질환을 빨리 치료해야만 하는 세 번째 이유로서는 바로 파트너 때문입니다. 남성들 역시도 여성의 성기능 장애로 인해서 많은 심리적인 영향을 받게 되죠. 특히 성관계를 시도할 때마다 배우자나 파트너가 고통스러워하고 비명소리를 지르고 도망을 간다든지 힘들어하게 되면 남성 역시도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받게 되죠. 남성의 성기능, 발기라든지 성흥문도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심리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데요. 관계를 할 때마다 자신의 배우자나 파트너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스스로도 위축이 되는 것이죠. 저희 예화인 여성의원을 방문하는 부부들 중에 간혹 결혼하고 수개월을 또는 수년이 지나도록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지 못하는 커플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커플들도 빨리 치료를 해서 성생활을 하지 못한 기간이 짧은 커플일수록 회복이 더 쉬운데 비해 성생활을 못하는 기간이 수년 이상 길어지게 되면 남성에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바로 심인성 발기부전과 같은 남성 성기능 장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그 외에도 또 다른 이유로서는 우리가 사랑에는 열정적인 사랑의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개는 약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매우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는 시기죠. 소위 말하는 눈에 콩깍지가 낀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다소 무덤덤해지는 그런 시간이 오죠. 그래서 만약에 질경련이나 유발성 전정통과 같은 성교통 질환이 있어서 성생활을 하지 못하는 커플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열정적인 사랑의 기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성교통을 치료를 하더라도 성생활의 빈도는 굉장히 줄어들 것이며 심지어는 심한 경우에는 섹스리스 커플이 되기도 쉽습니다. 성교통 질환은 그 특성상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잘 알지도 못하고 진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성생활을 못할 정도의 심한 성교통 질환이라면 환자 자신이 쉽게 자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성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성교통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그 정도의 성교통일지라도 충분히 환자에게 성욕구를 떨어뜨리는 성욕구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또 애 분비를 감소시켜 질 건조감을 증가시키며 오르가즘 장애를 유발해서 평생 나 자신은 불감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자책하면서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 같이 다양한 이유로 성생활을 좋아하지 않거나 성생활을 회피하는 여성들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서 통증을 일으키는 그 근본적인 질환을 먼저 없애고 또 더 나아가서 오르가즘이라는 것은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약물 치료나 심리치료 또는 이런 물리치료를 통해서 성생활에 대한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완화시켜주고 또 성반응이 우리 뇌에서 더 잘 일어나도록 하는 그러한 치료를 함으로써 오르가즘을 회복하고 성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갖도록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평생 동안 오르가즘을 느껴보지 못했던 여성들도 성의 즐거움 그리고 쾌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여성들의 성교통 질환을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여성들의 행복한 성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닥터왕 성의학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